개업해서 거래처 아무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정말 메이저급 사무장이 와요. 그리고 나서 라이센스 좀 빌리재요. 내가 월 라이센스 비용 한 1,000만 원 줄게.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박정입니다. 예, 세무죠.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기다려주신 모든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동안에 여러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이 많이 늦어졌는데 저희 업계에서 같은 세무사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세무사가 맞나, 자격증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전문직으로서의 품위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지적사항들 제가 정말 반성하는 계기였고,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는 게 맞나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가 좀 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안 찍으면은 구독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또 계시면서 영상을 또 찍어 달라고 하시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정말로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상을 좀 세무사로서의 품위를 갖추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날짜가 19년도 10월 31일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세무사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56기 세무사 이제 2차 시험을 치고 자기가 합격을 한 것 같다, 저한테 내년에 수습 세무사를 이제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습 세무사 했던 또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56기 세무사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수습 세무사로서 이제 앞으로의 길과 어떻게 이제 수습 생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52기입니다. 52기고 87년생 33살입니다. 개업했는지는 17년도부터 개업을 했거든요. 만으로 3년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저희가 저희 사무실 전체에 다낭으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놀러를 가는 거죠. 이제 19년도 한 해 수고했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다낭편 영상도 한번 올라올 건데, 이번 영상의 요지는 수습 세무사로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세무사무실은요, 직원들 직책이 있습니다. 일단 세무사는 별개죠. 라이센스 있는 세무사 별개로 하고, 제일 먼저 직책은 뭐 직책이 없죠. 신입이죠. 신입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3바퀴 돌 때까지는 그냥 신입이에요. 이제 결산을 3번 돌았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세무사무실에서 3년을 근무를 했는데 뭐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했는 거를 근무 경력이라고 치긴 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결산을 얼마나 쳐봤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경력을 따지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그런 식으로 10번을 돌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저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결산에 대한 경력이 중요하거든요. 결산은 언제 하죠? 법인세 3월, 이제 소득세 5월, 성실 개인 6월 요렇게 하죠. 요때 바짝 일을 했으면은 그게 경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신입이 그 결산 경력을 3받고, 그러니까 3번 결산을 보는 거는 이제 3년이죠. 그렇게 3년을 보면은 이제 주임이라는 타이틀이 달아져요. 자, 그 주임이 타이틀이 달아지면은 자기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업체 규모가 별로 안 되는 그런 이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산을 보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임이라는 타이틀을 달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결산을 한 5번, 6번 봤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정도 하고 세무 이제 대응, 이제 과세 해명 이런 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게 문제가 되었다 라는 것 정도의 캐치 보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대리라고 봅니다. 대리라고 보고, 개인차는 있겠지만 빠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8년, 9년 이제 요렇게 하신 분들, 뭐 조금 느리신 분은 12년, 13년 이렇게 12번, 13번 결산 경험이 있다 하시면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의 과세 해명이라든지 이제 세무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 거에 대한 전화가 왔을 때 그 대응은 능숙하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을 치기 전에 예측을 하고 재무 분석을 하고 어떤 게 낫다, 저런 게 낫다, 컨설팅,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컨설팅은 불가능해도 어느 정도의 이제 거래처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 게 저는 과장이라고 보거든요. 요까지가 과장이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사무장입니다. 자, 사무장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과장을 넘어서 자기가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대응 다 되고 거기다가 업체 컨설팅도 충분히 컨설팅 되고 더 나아가서 뭐 합병이라든지 특수회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다만 자격증이 없다 뿐이지 실무적인 센스 등등 세무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사무장님들도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국가 세무직 출신 은퇴하신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이 조금 민감한데 국세청 내에서 근무를 오래를 하셨지만 밖에서 세무사로서의 경험은 사무장님들한테 많이 밀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무장님들을 끼고 개업을 하시는 이제 청출신 세무사님들도 많아요. 뭐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제 이런 사무장들은 일단 실력은 이제 우수하죠. 실력이 증명이 돼야 일단 사무장이란 타이틀을 달 수가 있으니까요. 뭐 업계에서 실무를 15년에서 뭐 20년 보신 분들도 있고 30년 보신 분들도 있죠. 거지 이제 베테랑이죠. 이제 이런 베테랑들을 우리가 이제 사무장님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무장님들 중에서 영업에 또 발군이 능력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가 라이센스가 없을 뿐이지 영업이면 영업, 실력이면 실력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사무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들 건수 사무장이라 그러는데 세무사 협회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건수 사무장들에 대해서 좀 제재가 좀 있어요. 근데 회계사 협회는 힘이 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협회는 건수 사무장들의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 회계법인, 작은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회계사들이 자격증을 이제 모아서 그걸로 이제 사무장님들 방을 그냥 도구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건수 사무장님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건수 사무장님 밑에 건수 사무장님들이 데리고 온 직원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직원에 대한 급여는 건수 사무장님들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회계사한테 라이센스 비용을 주고 그다음 자기 직원 자기 월급 자기가 이제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만 빌리는 이런 이제 건수 사무장님들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하냐면은 아마 이제 12월 달에 집체 교육이라고 서초 본회에서 이제 집체 교육을 1개월 받으실 겁니다. 수습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이제 수습 교육을 받는데 이 집체 교육하는 1개월 동안 건수 사무장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수원에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건수 사무장님들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어렵게 자격증 땄죠. 근데 이 건수 사무장님들은 일단은 자격증 따기가 힘듭니다. 못 따요. 그냥 막말할게요. 못 답니다. 건수 사무장님들. 왜 못 따? 실무 경험이나 이런 게 그만큼 많은데 왜 못 따죠? 일단 토익이 안 돼요. 영어를 못 해요. 다들 실무 경험 20년, 30년 하셨으면은 나이가 많겠죠. 세법이나 회계는 잘 알아도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원서 접수를 못 합니다. 원서 전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자, 실무 한번 나가보세요. 실무 나가면요. 그 영어 공부할 만큼의 그렇게 짜투리 시간이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었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 사무장님들은 라이센스 못하고 쭉 사무장으로 그냥 은퇴하시는 경우가 99%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정말 독하신 분들이 이제 라이센스를 결국 따죠.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건수 사무장으로 우리 쪽 업계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만큼 안 세무사들보다는 수습을 이제 갓받기 시작했는 이제 새내기 세무사들이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수습 세무사들한테 딜이 들어와요. 내가 월 라이센스 비용 한 1,000만 원 줄게. 지금 혹하죠? 혹하잖아요. 개업해서 거래처 아무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정말 메이저급 사무장이 와요. 그리고 나서 라이센스 좀 빌리재요. 본인 수습 다 받고 나오는 이제 증으로 그걸로 신고를 좀 하자 그럽니다. 자, 월에 1,000만 원 줄게. 자, 1년 해보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받고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길래 1억 2천만큼 라이센스 비용을 줄 수 있지? 자, 그건 실무 나오시면 알 건데 소득세나 법인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제 거래처가 있어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세법 무시하고 막 신고를 해요. 왜? 내 도장이 아니잖아. 네 도장이잖아. 수습세무사 자격증이 날라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자, 지금 당장 거래처 세금 뭐 한 1억 나올 거 5천만 원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 조정료 또는 소득세 조정료로 2, 3천만 원 땡겨요. 자, 이렇게 5, 6건만 하면은 당신 1년치 라이센스 비용 나와요. 자, 메이저 사무장님들이 5, 6건만 할까요? 아니죠. 한 5, 60건 그런 식으로
치겠죠. 위험하게 라이센스 날아가든지 말든지.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1년에 10억 벌어서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1억 준다고 칠게요. 자, 이런 사무장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본인이 어렵게 공부했는 거에 대해서 좀 메이저급은 사무장님들한테 걸려가지고 자기증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수습 때, 집체교육 때 이제 협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때 꼭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리고 수습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집체교육 받기 전에 뭐 도전을 공부해야 되는지, 세무사랑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수습처에서 전부 다 공부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일단 수습처를 잘 만나야겠지만, 그리고 수습처를 좀 안 좋은데 이제 고르시면은 이 업계에 제대로 발 담기가 좀 힘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집체교육 때는 그 집체교육 때 이제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두께 이만한 실무 서적들이 이렇게 나와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체교육 때 협회에서 하는 수업 열심히 듣고요, 그 책들 한 번씩만 다 읽어보세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한 달 충분히 시간 잘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습 2020년도 1월부터 수습을 받기 시작하면은 앞전에 신고 들어갔던 자료들 열심히 보시고, 부가세 신고 어떻게 했는지, 원천세 신고 어떻게 했는지, 더 나아가서 법인세 신고 어떻게 했는지, 소득세 신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앞전 실무적인 자료 많이 보시고, 대표 세무사님이나 이제 지도 세무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무적인 감각 생길 거고,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건수 사무장들에 대해서 조심하시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고입니다. 이거는 번외편인데 이거는 원래 컨셉대로 갈게. 내가 세구잖아. 나는 세무계의 철구를 이제 조금, 내 철구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냥 이해를 해줘. 자, 수습 세무사들인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 근데 말은 편하게 할게. 왜냐하면은 너희가 처음에 이제 집체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첫날에 카드사에서 카드 영업이 들어올 거야. 둘째 날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랑 대출을 받으라고 그 영업이 들어올 건데, 나는 어지간하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는 거는 상관이 없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돈도 그렇게 한 번씩 써보고 싶고, 그런 것도 놀아보고 싶고, 뭐 기분 내고 싶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마통 뚫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일단은 세무사 같은 경우 금리 내때가 한 2.5% 특판으로 나와서 신용이 2.5% 나오는 거 정말 힘들거든. 정말 힘든데 2.5% 금리로 5천만 원을 빌려줘. 2.5%면 거저지. 지금 담보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3.5%, 1금융권 기준으로 3.5%, 2금융권 기준으로 4.2% 요 정도인데, 뭐 2.5%는 그냥 거저지. 자, 이 대출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차를 산다. 뭐 차 사도 돼. 차는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개업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어지간하면은 마통은 수습 때 조금 버티는 용. 왜냐하면 수습급여가 나는 수습급여를 50만원 받았다. 제니 세무사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구미에서 세무사님 밑에서 수습 받았는데, 제가 그때 구미에서 집값만 50만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수습비로 50만원 주셨습니다. 눈물이죠. 수습 때 마통이 필요해. 이건 어쩔 수 없어. 수습 때 이 수습 세무사 제도가 뭐냐면은 선배 세무사들이 수습 세무사 핏 빨아먹기 위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통이 필요한 건 맞아. 근데 5천만 원은 좀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지금 근무세무사 하면서 돈을 모을 것 같나? 절대 안 모은다. 내가 그때 근무했을 때가 연에 3,200에 이제 세후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돼. 자, 그러면은 뭣도 모르는 친구들이 야, 세무사한테 한턱 써라 극하잖아. 한 2, 3년 그렇게 돈을 써봐. 돈을 모았을 것 같아? 못 모아. 그럼 개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5천만 원으로 개업을 해야 돼.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개업 때 쓰는 게 5천만 원 대출이지, 수습 때 너희 차 사라고, 룸빵 가라고 그때 해주는 게 아니야. 내 같은 경우는 수습 때, 연수원 때, 집체교육 때 마통도 안 뚫었었고 대출도 안 받았었다. 그 전부 다 언제 썼냐면은 내 개업에서 초반에 버티는 거, 신용보증재단 들어가서 사무실 보증금 내고 버티는 용도로 이제 대출 5천만 원, 이제 마통 4천만 원 이렇게 하고 9천만 원 썼는데, 지금은 다 갚았지. 지금은 다 갚았는데 어쨌든 초반에 버티기 용으로 쓰는 거지. 너희들 시험 잘 쳤다고 해갖고 은행에서 이쁘다고 그렇게 대출해 주는 거 아니야. 알았지? 돈을 그렇게 써버리면은 개업 시기는 점점 늦어진다. 왜 뭘로 할래? 부모님이 이때까지 이제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공부한다고 설마 또 이제 개업한다고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한 1억 내놔라 이럴 건 아니잖아. 은행에서 뭐 금리 싸다 5천만 원, 뭐 세무사님 돈 잘 벌잖아. 절대 넘어가지 마라.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 돈을 킵했다가 나중에 개업 때 그때 써야 되는 돈이다. 오케이?